한국은 현재 이재명 최재 2기가 출범하면서 큰 정치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여 축하와 더불어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습니다. 이번 정권 출범은 단순한 인사 변화에 그치지 않고 더 단합된 민주당을 이끌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 정치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2기 지도부는 단순히 인사적 변화뿐만 아니라 민주당 운영과 리더십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51.4%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조국혁신당 창당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새로운 리더십 구조가 국민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당에 대한 새로운 신뢰를 불러일으켰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과는 대조적으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6.7%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서 두드러진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민주당이 거의 70%에 가까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내부 리더십의 변화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과는 대조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큰 신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25.4%로 크게 하락했으며 반대 의견은 73.1%에 이릅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고 극우 성향의 인물을 주요 정부 자리에 임명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인사결정이 단순한 전략적 실수일 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국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면 반발과 신뢰 상실은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 상당한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역사와 언론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신뢰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및 언론 담당 부서에 논란이 되는 인물을 임명한 것은 단순한 민주주의의 훼손을 넘어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저해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한 역사적 관점을 바꾸려는 시도는 여론을 분열시키고 홍준표와 같은 유력 인사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은 정치와 역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언론이 정치화되고 특정 이익 집단에 의해 통제되면 정보는 왜곡되고 진실은 은폐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며 국민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려는 것처럼 보이며 언론과 교육기관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대중의 인식을 조작하려는 위험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군 교육 교재에서 중요한 독립운동 인물들이 삭제된 사건입니다. 이는 국가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인물들에 대한 존경을 결여한 것뿐만 아니라 국가의 역사적 기억을 왜곡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일이 장기적으로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가의 역사와 유산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사회 내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언론과 역사는 사회가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정부가 이 두 가지 분야를 통제하려고 할 때 집단 기억은 왜곡되고 사회적 분열은 심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역사가 객관적이고 포괄적으로 교육되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억의 공동체가 분열되고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상황은 심각한 문제를 시사합니다. 최근 광복절 전후로 벌어진 사건들은 이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광복절이라는 중요한 기념일조차도 분열의 대상이 되었으며 언론은 이러한 분열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인 KBS는 8월 15일 일본의 기미가요를 사용하여 국민들이 일본의 상징적인 음악을 듣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함과 반감을 표출했습니다. 또한 김태호 국가보훈처 1차장이 일본의 마음을 중요시한다는 발언을 하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일본 정부의 사과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여전히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일제강점기의 상처와 분노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역사적 상처를 간과하고 역사적 기억까지 왜곡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개혁은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언론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민의 기억을 조작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합니다. 언론은 시대의 기록자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권력이 이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당원들과 국민들은 당의 개혁을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적 사명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달성하기 위해 유능한 민주당의 진면목을 보여줘야 합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사회는 건강한 정치적 논의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당의 정책과 비전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원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원주 최고위원은 당선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동진 정책과 민생 경제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으며 앞으로도 영남과 수도권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동진 정책에 신경을 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생과 경제에 대한 관심도 계속 기울일 것이며 이로써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에게 변명만 하지 말고 법안을 발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명단을 모으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표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명단을 모으는 것이 어려운지 묻고 두려워하지 말고 법안을 신속히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주장하기 전에 당의 법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으므로 협상을 원한다면 법안을 테이블에 올려 협상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대법원장 특검은 제3자 특검이 아니며 대통령의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기소되면 마지막 심판을 대법원이 하게 되는데 대법원장이 어떻게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겠냐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특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논점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과 대한민국 공직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은 대리인들입니다. 대통령이 배려해야 할 것은 대일본 제국의 천황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일본 국민의 마음을 살피기보다는 국민의 마음을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는 더욱 건강하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교육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며 권력의 불합리한 개입을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언론과 역사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사회의 올바른 정보 전달과 역사적 기억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개혁과 역사적 사실의 정확한 기록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초를 다지는 데 필수적입니다.